우리 지난 시간 내용 기억납니까? 여러분, 우리 GUI 튜토리얼 해가지고 압축 파일 내용 안에 이제 예시가 총 7개가 들어있었는데 0번부터 6번까지요. 그것들 중에 5번까지를 일단 먼저 살펴보고 지금 오늘로 넘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후반부에 GUI 프로젝트를 할 건데 이전 과제들에서도 비슷한 느낌이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제 다시금 누군가 어딘가에 적혀있는 함수 출식을 반복적으로 계산해서 예를 들면 1초에 60번 계산해서 하나의 GUI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 내지는 데이터 흐름을 우리가 예쁘게 우리 목표에 맞게 구성을 해보는 식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반복 준비를 위한 내용물을 여러분이 initializ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로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매 프레임마다 매 60분의 1초마다 업데이트가 내용물을 한번 실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지금 내가 만들려는 GUI 프로그램 60분의 1초마다 그러니까 매 프레임마다 뭘 해야 되냐, 예를 들면 매 프레임마다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눌렀나 안 눌렀나, 이스케이프 키를 눌렀나 안 눌렀나를 확인을 해서 이번 프레임에 사용자가 이스케이프 키를 눌렀다면 창을 꺼버리고 이 프로그램 실행을 끝내도록 만드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등등과 같이 이제 이전과는 살짝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바깥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프로그램 바깥으로 그러니까 사용자의 눈으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출력하는 느낌으로 접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에 대한 몇 가지 기능들, 그 다음에 몇 가지 문장 같은 것들을 살펴봤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잘 기억 안 나도 어차피 우리는 지금 유튜브 에디션으로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구경해 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예시 파일을 남겨놓고 목요일로 일단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마지막으로 구경해 보고 우리 오늘 원래 본론이었던 12주차 본론이었던 GUI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는 시간을 살짝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친구 그냥 바로 F5 눌러보시면 역시나 바로 실행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는 좀 누를 수 있는 키를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네모 안 밟음, 동그라미 밟음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 같고 Q, A, W, S, G, X, C, V, Escape 키를 누를 수 있나 봐요. 그래서 Q 키를 누르면 이전 예시에서 요거 구경해 본 적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더 앞에 있네 라든가 테두리 우리가 지정할 수 있고 그런 것들 우리가 살펴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 테두리를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Q키, A키에서 동그라미 네모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건 뭐 하는 거냐? 일단 요 예시 자체, 요 마지막 튜토리얼 예시 자체의 목표는 여러분이 요 마우스 포인터를 가지고 예를 들면 네모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네모의 색깔이 바뀌고 제목에 네모 밟음, 동그라미 안 밟음과 같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총 쏘는 게임을 만든다 라고 사용자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클릭한 프레임에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적을 맞춰서 쓰러뜨리거나 아니면 그냥 허공에 쏜 걸로 치거나 와 같이 여러분이 분기 흐름을 구성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지금 내가 마우스 포인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시하고 있는 좌표가 몇 컴마 몇인데 지금 화면상에 그 위치에 있는 네모든 동그라미든 그림이든 아무튼 요소가 뭐냐를 물어보거나 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를 기준으로 지금 마우스 포인터 바로 아래에 있는 애가 누구냐를 우리한테 던져줄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해서 예시를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모 위에 있고 동그라미 위에 있지는 않아요. 반면 이제 이번에는 동그라미 위에 마우스 포인터가 있고 네모 위에는 있지 않을 테니까 네모 안 밟음, 동그라미 밟음이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어떤 영역은 지금 네모도 걸쳐 있고 동그라미도 걸쳐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화면 한가운데가 되겠죠. 자, 저기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뭐를 밟은 걸로 칠 거냐 또는 뭐들을 밟은 걸로 칠 거냐를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지금은 동그라미가 더 위에 있어 보입니다. 동그라미를 검은색으로 했더니 동그랗게 잘 칠해주고 있고 네모를 검은색으로 칠해봤더니 위에 있는 회색 동그라미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사용자 눈에
동그라미가 더 가까이 있는 셈입니다. 동그라미가 더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앞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자, 요 네모랑 동그라미가 겹쳐 있는 영역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시면 현재는 이런 느낌으로 네모는 밟지 않고 동그라미를 밟았다라고 판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함수는 마우스 포인터를 기준으로 가장 앞에 있는 요소가 뭐냐? 지금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가 맞단 말이에요. 동그라미입니다 라고 튀어나와서 걔의 색상을 검은색으로 바꾸고 제목도 그거에 걸맞는 느낌으로 세팅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요전 예시에서 구경해 봤죠. 지금 왜 동그라미가 더 앞에 보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니셜라이즈에서 새로운 네모 만들고 새로운 동그라미 만들고를 했는데 일단 네모를 먼저 만든 다음에 동그라미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맞습니다. 현재 세팅상 가장 나중에 만든 게 가장 앞에 오도록 마치 샌드위치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한 겹씩 쌓아가지고 만드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장 먼저 만든 게 가장 밑에 깔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는 어쩔 때는 네모가 앞에 와야 되고 어쩔 때는 동그라미가 앞에 와야 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까?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이 그래 이걸 먼저 설명할게요. C랑 V를 준비를 해놨어요. 일단 단축키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은 현재 동그라미가 더 앞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이 C를 누르시면 이제는 네모가 동그라미보다 더 앞에 와 있는 걸로 판정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 요소를 가장 앞으로 당긴다 또는 가장 뒤로 밀어버린다 와 같은 식으로 각각의 요소들이 화면에 나열되는 순서를 변경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C를 누르면 네모를 앞으로 당기는 셈이 되고 V를 누르면 네모를 맨 뒤로 다시 밀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네모랑 동그라미 두 개밖에 없으니까 동그라미가 더 앞에 오는 셈이 될 겁니다. V를 누르면.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매 프레임마다 자유롭게 이제는 얘가 맨 앞에 와야 돼. 이제는 게임 오버 화면이 맨 앞에 와야 돼. 와 같은 느낌으로 얼마든지 구성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네모랑 동그라미 둘 다 회색이랑 검은색으로 열심히 색칠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G키랑 X키를 눌러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전에 동그라미를 투명색으로 지정하려면 색상을 0글자짜리 STL 리터럴 써서 지정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동그라미는 투명색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 동그라미는 자기만의 크기랑 너비랑 높이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만 색상이 투명하기 때문에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건 맞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맞는데 지금 동그라미가 더 앞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겹쳐있는 영역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댔을 때 동그라미를 밟은 걸로 지금 판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G키랑 X키를 눌러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G키를 누르고 있다면 G키를 누르고 있는 프레임에는 네모가 화면상에 없는 셈칩니다. 가려버리는 게 가능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네모는 뭐 있으나 없으나 큰 상관은 없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X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동그라미를 없는 셈칩니다. 화면에서 가려버리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마우스 포인터 위치는 아까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마우스 포인터 바로 아래에 동그라미가 있다라고 판정을 내렸다면 이 동그라미를 가려버리면 이제부터는 마우스 포인터 바로 아래에 네모가 있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비행기로 막 뭐 총 쏴갖고 막 적을 맞춘다든가 할 때 그럴 때도 이 친구를 쓰실 수가 있어요. 이 친구를 쓸 때 이제 저 적은 더 이상 총알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막 폭발하는 그런 애니메이션만 보여주면 끝나는 애다 할 때 저 가리기랑 관련된 친구를 써서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그 비행기를 날려버리고 대신에 폭발하는 어쩌고 저쩌고만 살짝 뒤에다가 깔아두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그런 용도로 쓰실 수가 있고 이런 총체적인 개념을 이런 게임이라든가 GUI 동네에서는 적중 테스트, 히트 테스트라고 보통 부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예시가 마지막으로 준비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드를 한번 봅시다. 이니셜라이즈예요. 뭐 늘 그래왔던 그 화면 왼쪽 위에다가 제가 원하는 글자들 왼쪽 정렬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네모 하나를 먼저 만들고 뉴 렉탱글
호출식을 먼저 계산하고 new over 호출식을 계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뭐 너비 다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다음에 동그라미도 너비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미리 w.data. 어쩌고 해가지고 1 담아놓고 그 동일한 1을 네모랑 동그라미에 너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뭐 수동으로 똑같이 회색으로 맞춰놓고, 그다음에 두께는 일단 0으로 검은색으로 세팅해놓고 스타트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 보시면 뭐 늘 그래왔듯이 이스케이프 키 누르면 창 꺼버릴 수 있게 간단하게 세 줄 추가해놨고, 그 다음에 Q키를 눌렀냐 A키를 눌렀냐 등등에 따라서 너비 또는 두께를 바꿀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네모랑 동그라미의 크기랑 위치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중점사항은 크기를 변경하는 건데, 요 위치를 변경하는 건 요 친구들이 지금 보시면 자기들의 중심을 기준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잖아요. 따라서 이 친구들의 왼쪽 위 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지금 이 친구들의 X좌표, Y좌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면 이 친구의 왼쪽 위 점은 조금씩 왼쪽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크기가 커질 때. 그 반대일 때는 오른쪽 아래로 당겨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지금 무브 오브젝트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저만 해볼게요. 이걸 없는 셈 치고 주석으로 간주해 버리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왼쪽 위를 기준으로 이런 느낌으로 성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아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G키를 누르고 있는 프레임에는 네모를 없는 셈 치고 있고, 그 다음에 X키를 누르고 있을 때는 동그라미를 없는 셈 치고 있어요. 물론 둘 다 누르면 둘 다 없는 셈 치겠지만요. 아무튼 현재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프레임에 어떤 요소, 네모든 동그라미든 걔를 가리기 시작하거나 보여주기 시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G키를 지금 누르고 있다면 가려버리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보여주기 시작하겠어를 매 프레임마다 지금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X키를 눌렀다 뗐냐, 아니, 눌렀냐 뗐냐에 대해서는 동그라미를 그렇게 동등한 느낌으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키를 눌렀냐 V키를 눌렀냐에 따라서 지금은 C키를 눌렀고 V키는 누르고 있지 않다면 raise object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네모를 화면에 가장 가깝게, 사용자 눈에 가장 가깝게 당기는, 올리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로 올리는 셈이 되고, 그 다음에 V를 눌렀을 때는 지금 가장 밑으로 깔아버리는 느낌으로 만들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파워포인트를 써봤다면 파워포인트 같은 데서 이제 우클릭하면 이런 거 보이잖아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뒤로 보내기 있잖아요. 딱 그 기능이 지금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올리는 거는 안 만들어놨어요. 귀찮아서. 그냥 무조건 맨 앞으로 보내거나 무조건 맨 뒤로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 번 호출하면 뭐 한 중간 정도까지만 올리는 게 가능은 하겠지만, 뭐 보통은 많이는 안 쓸 것 같은 기능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놨어요. 아무튼 가능합니다. 뒤에다가 작은 그림 숨겨뒀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앞에 뿅 하고 나타나게 하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지금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가지고 get top object at 이라는 함수 호출식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 X좌표, Y좌표를 써서 지금 화면상에 요 좌표, 요 점에 걸쳐 있는 요소들 중에, 네모든 동그라미든 요소들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앞에 있는 게 뭐냐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뭡니다 라고 우리한테 숫자를 던져줘요. 그래서 숫자를 던져주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지금처럼 완전히 허공에 마우스 포인터가 있다면 그때는 none을 리턴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obj 해갖고 받아온 다음에 그 숫자가 네모냐 동그라미냐 아니면 둘 다 아니냐 등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모다라는 건 지금 마우스 포인터 바로 아래에 네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색상 바꾸고 제목 바꾸고 색상 바꾸고 제목 바꾸고 등등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지금 str 리터럴로 뭔가 복잡한 파이썬 코드 같은 게 적혀 있는데, 저거랑 비슷하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 요 마우스 포인터를 다루는 코드 덩어리를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으로 할당문 가장 왼쪽에 따옴표 3개를 적고, 그 다음에 else 부분 바로 뒤에다가 따옴표 3개를 적어서 이런 느낌으로 str 리터럴, 뭐 거의 주석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더 이상 문장들이 아니게 만든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를 반대로 풀어서 유효한 파이썬 문장들의 나열로 만드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랑 다르게 get all objects at 해갖고 복수형이 지금 붙어 있어요. 그래서 x, y 자리에 있는 모든 요소들 다 나한테 던져줬으면 좋겠네. 그 숫자들을 리스트에다 담아서 주도록 만들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바꾼 다음에 저장하고 F5 눌러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는 네모 위에 있네, 동그라미 위에 있네는 요거는 똑같아요. 근데 얘네 둘이 겹쳐있는 인터섹션에 해당하는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댔을 때는 이제는 둘 다 검은색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우스 포인터 또는 내가 원하는 좌표 위에 있는 하나만 내가 가져오고 싶다라면 원래 있었던 버전 get top object at을 호출하시면 돼요. 걔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저격총이에요. 관통 데미지입니다. 그래서 클릭했을 때 이 밑에 깔려있는 모든 애들을 다 다뤄야 된다. 맨 앞에 있는 애만이 아니라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get all objects at을 쓰셔서 진행하시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그 리스트를 나한테 하나 던져줄 건데 거기 그 리스트의 크기가 0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완전히 다른 어딘가에다가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다면 밑에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길이가 0인 리스트를 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안에 네모에 대한 숫자 또는 동그라미에 대한 숫자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둘 다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둘 다 담겨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보시면 우리 파이썬 동네에는 다행스럽게도 인 연산자가 있어서 저 리스트 안에 네모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냐, 달리 말하면 지금 마우스 포인터 아래에 어딘가에 네모가 있기는 한 거냐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건식으로 적어둘 수가 있어요. 인 수식을요. 그래서 네모를 지금 밟은 게 맞다면 그거랑 관련해서 준비하고 밟은 게 아니라면 반대 방향으로 준비하고 동등한 느낌으로 동그라미에 대해서도 요건 지금 순차 흐름이죠. 네모에 대해서 일단 먼저 체크한 다음에 동그라미에 대해서 덧붙여서 체크해서 최종적으로 제목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에 셋 타이틀을 해서 제목을 지정하는 것까지가 지금 업데이트 내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친구들은 방향키나 스페이스바 같은 거 써서 굳이 2D 좌표 같은 거 사용자가 크게 고려 안 해도 되게끔 그렇게 게임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마우스를 적극적으로 써서 사용자가 정밀하게 자신의 마우스를 조작해야지만 깰 수 있는 게임을 만들거나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요거 자체는 좀 가치 중립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좌표 하나를 정하고 그 좌표 자리에 지금 화면상의 요소가 뭐가 있냐 또는 뭐들이 있냐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응용하면 조금 더 다양한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지금 그래서 부딪힌 걸로 쳐야 되냐 그렇지 않냐 라든가를 확인하는데 써먹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튜토리얼 구경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LMS에다가 12주차 자리에다가 .pdf 파일을 2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살짝 확인해보고 여유 시간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GUI 프로젝트 시작하니까 여러분만의 주제를 살짝 생각해보고 저한테 문의해보고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 정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GUI 튜토리얼 압축 파일 일단 먼저 구경해봤고 그 다음에 GUI 프로젝트 주제 생각해보는 게 이번 주 메인 컨텐츠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올려둔 안내문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영상 캡처하는 방법 여러분 최종 버전 이제 16주차 목요일에 우리가 이제 최종 버전 제출 마감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밤까지로 잡아 놓을 거고 추가 기한은 그 뒤 금토일이니까 3일 뒤에 해당하는 주차로 치면 17주차 일요일 밤까지로 추가 기한을 잡을 겁니다. 거기까지 일단 해두고 마감되면 이제 여러분 제출한 거 다 확인해 가지고 점수 매겨서 이제 학점 올리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종강을 맞이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최종 버전 제출할 때 여러분이 .py 파일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로 F5 눌러가지고 본인의 GUI 프로그램 실행하는 그 양상을 영상으로 찍어서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여러분 우리 대코로나 시대에 막 온라인 시험 본다 같은 거 할 때 막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막 녹화하려고 막 그랬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 캡처 방법 익숙한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는 오픈소스기도 하고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고 저도 지금 수업 시간에 써먹고 있는 요 OBS 스튜디오라는 친구를 쓰는 방법을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귀찮다 그러면 폰카로 찍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조금 이따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오늘 주제 정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일단은 주제를 한번 생각해서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정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집에서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구경해보고 온 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내문 파일을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말 안 봐요. 저는 편합니다. 지금 채점하느라 뒤진 줄 알았는데 그걸 한 번 더 안 해서 편하기는 해요. 아무튼 간에 기말고사 대신에 우리 수업 시간에 지금 소개한 GUI 모듈을 써서 간단한 GUI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제가 그걸 보고 점수를 매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주제는 기본적으로는 자유예요. 그 다음에 우리 중에 이런 GUI 프로그램 내지는 게임에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안내문 뒤에다가 3가지 정도 예시 주제를 제가 붙여놨습니다. 걔를 오늘 설명하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 진짜 난 뭐 만들지 1도 모르겠다 하면은 그 예시 주제들 한번 구경해보고 거기서 내용 조금만 추가해가지고 본인만의 주제로 삼으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평소에 하던 게임이 있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조금 축약해갖고 간단한 버전으로 해서 이번 GUI 프로그램 주제로 삼고 싶다 하면 걔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마도 보통은 너무 난이도가 높아질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의 희망사항이 반영되면 일단은 그런 소위 독창성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일단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기존에 존재하던 게임이랑 비슷한 게임을 만드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도 이런 거는 아마도 세상에 없겠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표절이라든가 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남의 코드라든가 남의 그림 막 다 긁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주제랑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이제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그런 걸로 물어볼 수도 있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저랑 직접 만나갖고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라든가 해서 요 주제 관련한 협의를 같이 진행해놓고 스타트를 하시는 거를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16주차 목요일 마감이니까 딱 4주 남은 거란 말이에요. 4주 드리겠습니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친구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이거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 이런 걸로 기말 대체를 하려고 하십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라고 핀잔을 들을까 봐 걱정이 된다라면 그거는 아마도 보통은 그 반대일 겁니다. 이거 절대로 한 달 안에 못 만드니까 너무 어려운 거 가져오셨으니까 좀 덜어내도록 하죠. 와 같은 판정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절대 못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죽기 전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기한이 한 달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한 달 동안 여러분 우리 수업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수업들도 다 걔네들은 그 수업들은 이제 다 기말고사를 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3학점짜리 수업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일단은 간단한 거를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저랑 얘기해 보고 그런 스타일 게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 부분만 조금 더 추가하면 적당히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다른 친구들의 주제랑 비교했을 때 무게가 잘 맞을 것 같네요. 밸런스가 맞을 것 같네요와 같이 살을 조금만 더 붙여서 여러분만의 주제를 완성을 해보시는 걸 일단 추천드릴게요. 그게 가장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이번 주에 정하면 끝이다가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원하신다면 단순 변심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하실 수 있어요. 다만 변경할 때도 가급적이면은 저한테 물어보시고 저 원래 이거 하려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 와 같이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 할 일이 있긴 하니까 다음 주 수업 끝난 이후 정도 약간 더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협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마련을 할 테니까 그때 등교해서 저랑 같이 협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우리 이제 진짜 아무거나 헬로월드 같은 거 만든다고 만점 주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정한 주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작성한 파이썬 프로그램이 정식적인 우리 기말고사 대체하는 우리 수업 프로젝트로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4가지를 나열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모듈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일단은 우리 지금 2주차 때 python.org 가가지고 다운로드 해갖고 지금 쓰고 있잖아요. 우리 수업 표준 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모듈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뭐 타임이니 랜덤이니 같은 것들을 쓰실 수 있어요. 얘네 말고 딴 것도 있긴 한데 보통은 쓸 일이 있을까?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뭐 매스라든가 그런 거 쓰실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에 지금 써먹고 있는 GUI 모듈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GUI_core.py 임포트 해갖고 쓰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요 외에 뭐 파이게임이라든가 넘파이라든가 등등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및 임포트 해가지고 쓰시는 거는 막도록 할게요. 자, 파이게임이라는 친구 다운로드해서 열어보시면 간단한 게임을 만들기 위한 상당히 다양한 내용들이 이미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 우리가 지금 이게 1학년 1학기 수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점에 우리가 조금만 고생하면 조금만 고민하면 풀 수도 있을 법한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을 법한 자잘한 프로그래밍 문제들을 이미 다 해결해 두셔서 그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함수 정의를 다 적어 놓으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 목표는 막 대단한 게임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또는 그 게임을 빨리 만들려는 게 아니라 간단한 게임을 붙잡고 약 한 달 정도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이 직접 문장들 수식들 적어가면서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 구성해 가면서 도전해보고 달성해보는 거를 지금 목표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막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복잡한 게임 만들고 싶다. 뭐 그거는 좋아요. 다만 이제 그거는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에어컨 바람 쐬면서 하는 걸로 하고 이번 수업 시간에는 우리 수업용 프로젝트에서는 간단한 걸 일단 먼저 만들어 보고 종강을 맞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GUI blank.py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긴 한데 우리 이전 과제들도 제가 미리 코드 작성해 갖고 여러분한테 드리고 요 함수적인 내용물만 채우시면 됩니다. 와 같이 소개를 했었잖아요. 과제 넘버 3 같은 경우도 듀얼에 대한 함수정의 미리 다 적어놓고 그 위에 아래 뭐 임포트 문이니 그런 거 미리 다 적어놓고 나눠드렸습니다. 요 GUI 프로젝트, GUI 프로그램 만들 때에 대해서도 미리 함수정의라든가 그런 거 자세하게 적어둔 .py 파일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런 .py 파일 안에 적혀있는 구조를 바탕으로 우리 GUI 모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셔야만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냐? 자, 제가 만든 GUI 모듈은 우리 맨 처음에 다운로드 했었던 그 기본 파이썬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만 써서 모듈들만 써서 함수라든가 그런 것들만 써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걔네들을 여러분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굳이 GUI 모듈을 쓰지 않고도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얼마든지 위에 있는 조건을 파이게임 같은 거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GUI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과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 친구들은 GPT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GPT한테 파이썬 GUI 프로그램 프로젝트거든.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하고 있어봐. 이거 지금 불법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너 좀 이거 좀 알려줘 하면 그 친구는 잘 알려줄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알려주는 건 당연히도 제 GUI 모듈이 아니라 기본 파이썬에 들어가 있는 TK니 뭐니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 친구를 써서 진행하는 느낌의 파이썬 코드를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들고 오면 훨씬 더 예쁜 거 훨씬 더 빠르게 만드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도전을 해보는 게 목표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는 저 GUI 모듈을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진행하시는 거를 일단
일종의 강제를 해두고 제한을 걸어두고 진행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시점에 우리가 다룰 만한 것들은 엔간한 건 다 들어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전공법으로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다라고 가정하고 여러분 혼자 만든다라고 가정하고 난이도를 밸런스를 맞출 예정이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 앞에까지가 첫 번째 조건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서 제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str 리터럴 다운표 해가지고 지금 예시들에다 적어두고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py 파일 맨 위에다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이름이 뭐냐, 그다음에 내 프로그램의 이름이 뭐냐, 그다음에 제가 이제 F 눌러서 실행했을 때 어떤 키를 눌러서 뭘 할 수 있냐, 이게 지금 뭐 하는 게임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합니다.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으로 캐릭터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py 파일 맨 위에다가 str 리터럴로서 적어두고 엔터키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이제 그 프로그램 구성하는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과 관련한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 구성 관련해서는 이제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중에 키보드 입력이라든가 마우스 입력을 최소한 5개는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 하면 벌써 4개 되는 거예요. 거기다 스페이스바까지 하면 5개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마우스 포인터 하나,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하면 이제 2개, 그래서 합이 3개죠. 그 다음에 뭐 스페이스바랑 ESC 키랑 해가지고 그렇게 5개를 맞추시거나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키를 어떻게 쓸 거냐는 기본적으로 자유인데 그 가지수를 정량적인 측면에서 가지수를 5가지를 써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최소 3개의 눈에 보이는 뭔가 네모든 동그라미든 그림이든을 다루도록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캐릭터 파란색 네모, 그 다음에 장애물 검은색 네모들,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녹색 길다란 네모,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3개죠.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냥 단순히 네모 하나 화면 한가운데 띄우고 마우스 버튼 클릭하면 빨간 네모로 바뀌면서 승리하는 그런 게임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조금은 더 다양한 것들을 그때그때 위치나 크기를 바꿔가면서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GUI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쪽은 그렇고,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바깥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만 일단 조건으로 걸어뒀어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램 안에서 예를 들면 캐릭터 한 명에 대한 장애물 하나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거냐,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유입니다. 장애물 하나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다 리스트 하나에 때려넣고 진행한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서로 다른 이름에다가 차곡차곡 담아갖고 진행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 자유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실행 흐름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자, 최소한 만든 여러분 본인은 클리어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엔딩이 없는 게임이다, 최대한 오래 버티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게임이다 라면 최소 10초는 버틸 수 있게끔, 본인은 최소 10초는 버틸 수 있게끔 그 정도까지만 어렵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제가 이제 F5 눌러서 딱 게임 시작했는데, 프로그램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안 누르고 그냥 쳐다만 봤는데도 막 엔딩이 갑자기 굿 엔딩이 띄어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정상적으로 플레이할 때 가끔은 패배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은 깰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마도 뭐 예를 들면 1년 안에는 못 깰 것 같은 수준으로 진짜 거의 항상 패배할 정도로 어렵게 만드셔도 괜찮아요, 얘는. 근데 너무 쉽게 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야지만 깰 수 있는 게임이라든가 그런 거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포괄해서 이제 실행 흐름의 가지수는 최소 3가지를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F5 눌러서 정상적으로 플레이해서 엔딩을 보거나 클리어를 하거나 또는 10초 버티기를 할 수 있는 실행 흐름을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너무 급박하게 올라가서 만든 사람 본인도 10초를 못 버틴다, 그러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요게 가능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플레이하다가 뭐 장애물에 부딪혀갖고 패배한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의 실행 흐름도 구성해 주시면 좋겠고, 분기 흐름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간단한 조작, 예를 들면은 탭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원래는 내 캐릭터랑 장애물이랑 부딪히면 게임 오버인데, 라이프가 1까지 가나 하는 건데, 탭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장애물에 부딪혀도 게임 오버가 되지 않는다. 무적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냥 뚫고 나가버리는 게 가능하다 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펑펑펑 뚫고 가면서 시간 10초를 버티고 그 다음에 탭키에서 손을 떼서 게임 오버를 당한다든가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일종의 치트 기능을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실행 흐름을 사용자가 탈 수 있게끔 좀 더 다양성을 부여를 해두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조건 4가지에 대한 설명이고,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범주 안에서 뭐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여러분 자유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출과 관련한 거예요. 여러분 작성한 내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 만든 적어둔 .py 파일 내지는 파일들을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F5 눌러서 딱 실행하는 그 실행 상황, 여러분의 플레이에 대한 영상을 3개를 찍어서, 예를 들면 mp4 파일이라든가를 3개를 준비를 해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압축을 해서 16주차 자리에다 올릴 그 제출하는 곳에다가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영상은 방금 말씀드렸던 10초 버티거나 클리어하는 영상, 그 다음에 중간에 패배하는 영상, 그 다음에 쉽게 치트 기능을 써서 쉽게 클리어하는 영상, 이렇게 3가지를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 캡처는 뭐 폰카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 원래 쓰던 영상 캡처 프로그램 쓰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이따 제가 소개할 OBS 스튜디오라는 친구를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최대 10초만 버티면 되는 거니까 뭐 폰카로 찍는다고 하더라도 뭐 영상 크기가 막 그렇게 막 엄청 커지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 그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감은 16주차 목요일 밤까지, 그 다음에 추가 기간 마감은 그 다음 일요일 17주차 일요일 밤까지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하신 거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긴 한데 20%죠, 이게 따로. 아무튼 잡아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한 점수는 그 16주차 목요일 밤까지 내시면 30점, 그 다음에 17주차 일요일 밤까지 내시면 15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17주차 일요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적 입력 기간 해가지고 여러분 학점을 매겨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조금 슬프지만 17주차 일요일 밤이 지났다라면 그때는 제출을 하셔도 프로젝트 점수는 전체 0점으로 간주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미리 준비해서 적당히 잘 기한 안에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그 4가지 조건을 각각 만족했냐 여부에 따라서 15점씩, 그래서 합의 6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모듈과 관련한 내용 같은 경우 뭐 파이 게임 같은 거 임포트해서 썼다라든가 아니면 그 제가 나눠드리는 .py 파일 그 코드 구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예를 들면은 GPT한테 물어보면 나올 법한 그냥 생으로 처음부터 GUI 프로그램 만들어서 제출했다 와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강렬하게 해서 그 15점뿐만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를 0점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거 만들 거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이 직접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한 점수 30점, 그 다음에 저 기본 점수 60점 하면 10점이 남는데, 이 10점은 개인별로 여러분이랑 저랑 주제 관련 협의할 때라든가,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제 이 GUI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일단 만들어 보기 시작할 거예요. 초기 버전은 쉽게 말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스토리라든가 뭐 엔딩 화면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 다 쳐내고, 지금 이 게임의 플레이 중에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만 일단 간단하게 만들어서 도라는 가도록 만들어 놓고 F5를 눌러서 감상해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의 버전을 초기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초기 버전 일단 만든 다음에 저랑 같이 협의를 해서 대충 이런 거면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디테일을 조금 더 살려보면 더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우리의 추가 목표를 삼도록 합시다 와 같이
협의를 통해 여러분이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노트에 뒀다가 여러분 최종 버전 제출했을 때 그때 우리 이런 거 하기로 했었지. 잘 돼 있나? 잘 돼 있네 하면서 요 10점 만점 범주 안에서 점수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옵셔널입니다. 여러분이 협의하고 싶지 않아. 나 그냥 간단한 거 내고 우리 수업 그냥 종강 맞이하고 다른 과목에 좀 더 힘써야겠어 하면은 협의를 하지 않으셔도 좋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요 추가 목표를 정하지 않는 셈이 됩니다. 그러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요 10점 만점짜리 점수에 대해서는 0점으로 간주를 해서 채점을 하도록 할게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볼게요. 자, 요거는 조금 강조할게요.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 간단한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주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GUI 프로그램 이번에 처음 만든다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도처의 장벽이 지금 존재할 겁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래밍 문제들을 봉착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간단한 거 점프해서 장애물 피하는 거 만들고 싶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별의별 거 생각할 게 산더미같이 지금 뒤에 깔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 너무 쉬울 것 같다 싶어도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면 그 한 달 안에 못 만들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와 같은 답변을 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주제를 저한테 들고 와서 그 중간중간 내용물들을 쳐내가면서 밸런스를 맞추다 보면 정체성에 뭔가 혼란이 오거나 할 수 있어요. 원래 재밌는 부분이 요건 얘네들이 조합이 돼야지 이 게임의 재미가 형성이 되는 건데 한 부분을 쳐냈더니 이도저도 아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아예 엄청 간단한 흐름만 여러분이 준비해 두고 거기다가 살을 조금 붙여서 밸런스를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벼운 마인드로 스타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 25명짜리 수업인데 같은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의 그 이제 뭐 이론적인 배경 지식이야 다른 수업들에서 많이 챙겨봤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키보드 치는 키보드 전사로서의 전투력은 프로그래밍 숙련도는 서로 천차만별인 게 정상입니다. 뭐 우리 중에서는 뭐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한 친구들도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 몇 년이냐 33년 정도 했으니까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코드 친 거니까 여러분이랑 저랑 숙련도가 다를 수밖에 없듯이 다른 친구들이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이건 학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 내지는 다른 학교 친구들 전부 다 300명 정도의 GUI 프로젝트 난이도는 일단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놓고 스타트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둔 상태에서 이제 내가 이 교시 훨씬 더 잘 봤다, 상대적으로 고였다 하는 친구들은 그 작은 프로그램을 초기 버전 만들고 최종 버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까지 만들어 본 적 없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아는 문제로 탈바꿈되고 그 다음 단계의 최종 버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이전에 바빠갖고 적용하지 못했던 머릿속으로 들어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시도해 본 적은 없었던 그런 뭔가 좀 더 강렬한 좀 더 매력적인 데이터 흐름, 코드 실행 흐름 등등을 한번 주도적으로 이번 기회에 내 짧은 GUI 프로그램, 파이썬 프로그램에 접목을 시켜보는 구사를 해보는 거를 목표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 이제 청정수 친구들한테는 그건 이제 배부른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다른 수업에서도 몇몇 수업들은 프로그래밍 수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래밍 과제가 얼마든지 출시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것도 있고 일단은 그 정도까지만 해둡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좀 더 어려운 전공 수업들의 프로그래밍 관련한 요구사항들을 버티기 위한 마지막 준비로서 이번 학기 마지막 준비로서 이번 GUI 프로젝트 하는 거를 받아들이고 차근차근 내 숙련도를 올리기 위한 과정이다 생각하고 정갈하게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본인의 숙련도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동등한 수준의 밸런스를 맞춰둔 여러분만의 주제를 한 달 동안 소화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설명해 드리면 이제 그 영상 캡처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이거는
뭐 별거 없으니까 빠르게 끝날 겁니다. 뭐 적당히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OBS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obsproject.com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그냥 첫 페이지에 다짜고짜 저는 지금 윈도우 쓰고 있고 여러분 맥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한 건데 본인 운영체제에 맞는 버튼 하나 누르시면 바로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실행하면 간단한 초기 설정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요 창을 열면 아마도 요 오디오 믹서 부분은 이렇게 두 개가 잘 돼 있을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 컴퓨터 자체에서 원래대로라면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만한 소리가 얼마나 크냐 작냐 같은 거 나타내는 거고 얘도 이제 캡처를 할 수 있고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꺼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이크 요거는 지금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노트북이다 보니까 마이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지금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 역시나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주로 GUI 프로그램이지 막 청각적으로 막 ASMR 프로그램 막 그런 거 아니니까 음소거를 하셔도 좋고 담아서 그냥 캡처해갖고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떻게 캡처될 거냐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 혹시나 검은색으로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면은 그때는 세팅을 조금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아마도 대부분 친구들은 여기에 지금 본인이 보고 있는 저랑 비슷한 느낌으로 자신의 모니터 화면, 바탕화면이 예쁘게 잘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몇몇 친구들 안 뜨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안 보인다 그러면 왼쪽에 소스 목록 보시면 이제 마이크 녹음할 거예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캡처 지금 바탕화면 그러니까 모니터 화면을 통째로 녹화할 거예요. 와 같이 두 개가 지정돼 있으면 성공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디스플레이 캡처 해가지고 캡처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 입력 캡처하면은 마이크 그 다음에 오디오 출력 캡처하면은 원래 스피커로 나올 법한 내 컴퓨터가 출력하는 소리를 영상으로 남겨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캡처 누른 다음에 적당히 설정 바꿔보면은 아 이게 내 모니터구나 하면서 잘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실제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녹화 시작 버튼 눌러놓고 Alt 탭 한 다음에 아이들로 돌아가서 .py 파일 붙잡고 F5 눌러서 게임 실행한 다음에 아 이번에 클리어한 영상이야 다 찍었어 하면 다시 돌아와서 녹화 중단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 하나를 성공적으로 캡처를 끝낸 셈이에요. 이제 우리가 막 2시간 동안 캡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 영상 파일 크기를 줄이기 위한 뭐 다른 설정들을 추가로 건드리거나 하는 거를 해야 될 텐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길어야 10초 정도니까 여러분이 아마도 우리 LMS도 아마도 여러분 압축 파일 크기 예를 들면 1기가가 넘어가면 업로드가 안 된다든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기가 제한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다른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저 녹화 시작 게임하고 녹화 중단 하면 영상 만들어진다까지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든 영상은 파일 메뉴에 녹화본 보이기 하면 내 컴퓨터의 동영상 폴더에 차곡차곡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MKV 파일이 아마 나올 겁니다. 기본 세팅상으로는. 요걸 그냥 제출하셔도 제가 얼마든지 그거를 볼 수 있으니까 얘를 그냥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저께 찍은 거 등등 있고 지금 찍고 있는 거는 지금 실시간으로 파일에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걸 쓰시면 이런 느낌으로 OBS 스튜디오 쓰시면 이런 느낌으로 그 3개의 영상을 캡처하실 수 있고 아 귀찮네 필요 없어 하면 그냥 옆에다 핸드폰 세워놓고 그다음 빨간색 동그라미 누른 다음에 그렇게 영상 핸드폰으로 캡처해서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라든가 메일 같은 걸로 그 영상 파일 보낼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py 파일이랑 같이 압축해서 제출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용량이 좀 커지기는 할 건데 뭐 우리는 뭐 그렇게 오랫동안 캡처할 거 아니 오랫동안 동영상 찍을 거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대충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가 다 될 것 같아요. 지금 약 4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 여러분 각자 어떤 GUI 프로그램 만들 건지 잠깐 생각해 보고 대충 정했다 싶으면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코드 치는 날은 아니에요. 오늘 코드는 미래의 내가 다음 주 이후에 내가 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다음 주의 내가 분명히 까먹을 거란 말이에요. 걔가 견눈질로 확인하면서 아 나 원래 이런 거 만들기로 했었지 라고 되뇌이면서
본인의 오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하기 위한 일종의 한국말이든 아무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힌트를, 노트를 적어두는 거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굳이 아이들 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종이로 펜으로 하셔도 되고, 그다음 뭐 패드 같은 거 있다 그러면 뭐 그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메모장 열어가지고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일단 노트를 한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내가 GUI 모듈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기능도 들어있나? 걔가 아마도 내 게임에서 필수적인 기능인 것 같은데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요 주제 너무 쉬운 주제지 않을까? 아닐 거예요. 아무튼 그게 궁금하면 저한테 역시나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꼭 오늘 주제를 확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일단은 다음 시간까지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등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앞으로는 제가 우리 수업 종료한 이후에 한두 시간 정도 더 여기 남아있다가 오후 수업을 하러 넘어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때 더 물어보고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일단 가능은 해요. 근데 주제 정하는 것만큼은 저랑 그래도 한번 보고 결정해놓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물어보는 거는 뭐 이제 늘 그래왔듯이 여러분 뭐 문자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뭐 카카오톡, 겐톡을 보낸다든가 수업용 톡방에 물어본다든가 그런 자유로운 채널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수업할 때는 핸드폰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메시지 보내면 저 사람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 방해하는 건 아닌가 라는 걱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원할 때 보내시면 제가 원할 때 여유가 있을 때 그걸 받고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각자 주제 정하기랑 저한테 물어보기를 하고 촬영은 여기까지 해두고 이제 우리들만의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